엄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딸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50대 중반의 박미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딸이 갑자기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지혜야? 엄마한테 말해봐. 미선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지혜는 28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개월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 재욱이는 31살의 성실한 회사원이었고요. 엄마,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선은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까? 아니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괜찮아.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니? 미선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욱 오빠가. 그게 너무 커서 매번 너무 아파요.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잘 정도예요. 순간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남편과 그런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 그런 문제였구나. 미선의 얼굴도 잠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이건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 처음엔 적응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어젯밤에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병원은 가봤니?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은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재욱이는 뭐래? 오빠도 미안해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타고난 게 그런데. 지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선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문제 때문에 딸이 고생하다니.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엄마, 이미 다 찾아봤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적응하는 수밖에.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까요? 미선은 딸을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미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사위 재우기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미선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선은 사위 재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욱아,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잠깐 올 수 있니? 지혜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재욱이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지혜가 요즘 좀 힘든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야 해. 미선의 진지한 톤에 재욱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내가 자신들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재욱이는 장모님 댁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몇 번이나 손을 올렸다 내렸어요. 들어와, 재욱아. 문을 연 미선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연한 크림색 니트와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새로 손질했는지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재욱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재욱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해 오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재우가 지혜한테 얘기 들었어. 차를 내려놓으며 미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욱이의 몸이 움찔했어요. 장모님 그게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재욱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어.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재욱이가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병원은 가봤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혜가 부끄러워해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재욱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선의 마음속에서 대담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욱아, 내가 한번 상황을 직접 봐도 될까? 순간 재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욱이가 당황해서 일어서려 했지만 미선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여자 몸에 대해서는 내가 지혜보다 더 잘 알잖아. 어떻게 하면 덜 아플지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선이 재욱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재욱이는 소파 끝으로 물러났어요. 장모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선의 진지한 눈빛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혜를 위해서야.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니? 미선이 재욱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재욱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엄마로서 뭐라도 해봐야지. 미선의 손이 재욱이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장모님, 지혜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로 하자. 미선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재욱이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말 지혜를 위해서만?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미선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재욱이는 오래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혜를 위해서라면. 미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재욱이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몸 좀 보자. 정말 그렇게 큰지. 장모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재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미선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게. 미선이 재욱이의 상의를 벗기자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장모님, 쉿. 조용히 해. 미선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재욱이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부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미선이 재욱이의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는 순간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딸이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재욱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미선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 미선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남자의 것을 만져보는데 게다가 이렇게 큰 건 처음이었거든요. 장모님, 이제 그만. 잠깐만. 이걸로 정말 지혜가 매번 고생하는 거야? 미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이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 장모님 안 됩니다. 하지만 재욱이의 항의는 약했습니다. 미선의 능숙한 손길에 그의 이성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지혜가 아파할 만도 하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미선이 일어서며 재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지혜한테. 지혜를 위해서라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미선이 재욱이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재욱이는 저항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자동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이 재욱이를 침대에 앉히고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괜찮아.
이건 지혜를 위한 거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혜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미선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였어요. 재욱이의 눈이 그녀의 몸을 훑었습니다. 어때? 엄마 몸 괜찮지? 미선이 재욱이 위로 올라타며 속삭였어요. 장모님 정말 이러시면. 쉿. 말하지 마. 그냥 느껴봐. 미선이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정말 크네. 지혜가 고생할 만도 해. 미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더 빠르게요. 장모님, 재우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미선의 목소리에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충만감에 그녀는 도취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얽혀 있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지고 순수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한참 후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장모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재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성이 돌아오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미선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5년 만에 느낀 쾌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알면 어떡하죠? 모르게 해야지. 절대로. 미선이 재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똑같아. 미선이 재욱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알아.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재욱이는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책감에 빠진 채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에 강렬했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8개월간 조심스럽기만 했던 아내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일 때문에. 재욱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의 순진한 눈빛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피곤해 보여. 씻고 와. 그래. 재욱이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향기와 촉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편 미선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몸 곳곳에 남아있는 재욱이의 흔적들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생생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미선이 중얼거렸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다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재욱이는 지혜와 마주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지만 재욱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혜야, 미안해. 재욱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잠든 지혜는 들을 수 없었어요. 재욱이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재욱아,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지혜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마이너스 장모님. 재욱이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욱이와 지혜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빠, 어제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너 만났다며? 지혜가 밝게 물어봤습니다. 재욱이의 수저가 떨렸어요. 응. 잠깐 다녀왔어. 무슨 이야기 하셨어? 그냥. 너 걱정하신다고. 재욱이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엄마가 뭐라던? 우리 문제 말씀드렸었거든. 응.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 재욱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이해해 주셨구나. 다행이다. 지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욱이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재욱이의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재우가 생각해봤는데 지혜를 위해서 몇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간 되면 다시 와. 마이너스 장모님. 재욱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간다고 해야 하는데 손가락은 자동으로 답장을 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재욱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나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재욱이와 미선 모두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재욱이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미선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날의 기억에 사로잡혔어요. 특히 미선은 5년간 혼자 지내면서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재욱이에게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각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미선이 재욱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재욱아, 오늘 저녁 시간 되니? 지혜 일로 다시 상담할 게 있어서. 꼭 와야 해. 문자를 받은 재욱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이라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안 가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재욱이가 혼잣말을 했지만 결국 저녁 퇴근 후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거든요. 미선의 집에 도착한 재욱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 재욱아. 문을 연 미선의 모습이 지난번과 달랐어요.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고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무슨 상담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미선이 재욱이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둘 다 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느라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재우가 지난번 이후에 지혜는 어때?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재욱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혜와의 관계는 변한 게 없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됐구나. 미선의 목소리에 미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몇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선이 재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욱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미선이 재욱이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재욱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너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미선의 손이 재욱이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정말. 재욱이가 거부하려 했지만 미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지난번에 강렬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미선이 재욱이의 귀에 속삭였어요. 재욱이의 이성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지혜한테 들키면. 지혜는 지금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 절대 모를 거야. 미선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재욱이는 마지막 저항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난번처럼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미선이 재욱이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급했어요. 옷을 벗기는 속도도 서로를 끌어안는 힘도 더 강했습니다. 장모님, 쉿. 말하지 마. 그냥 느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격렬했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탓인지 아니면 욕망이 더 커진 탓인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침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재우가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미선이 재욱이의 품에 안긴 채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욱이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뭘까?
단순히 욕망일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장모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재욱이의 고백에 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재욱이와 미선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조차 무의미해졌어요. 재욱이는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미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 점심시간에 심지어 새벽에도 만나곤 했어요. 장모님. 어느 날 재욱이가 미선을 부르는 목소리에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재욱아. 미선도 재욱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장모님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재욱이가 미선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랑인 걸까? 미선도 5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사랑이든 뭐든. 전 이제 장모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두 사람이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욕망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미선 씨? 정말 미선 씨 맞네요. 돌아보니 옛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었습니다. 60살의 김 과장은 1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는 남자였어요. 어머 과장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우연히 미선 씨를 보게 돼서 반가워요. 김 과장의 눈빛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미선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웃이시네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선은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김 과장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1년째 혼자인데 정말 외로워요. 미선 씨는 어떠세요? 김 과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가끔 외롭긴 하죠. 미선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욱이가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았거든요. 혹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 과장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과장님,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감사하지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 연락처예요.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김 과장이 명함을 건네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재욱이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장모님한테 재혼 얘기를요? 재욱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재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함께 지내자고. 절대 안 돼요. 재욱이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한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재욱아, 너무 흥분하지 마. 전 장모님을 다른 남자한테 뺏길 수 없어요. 재욱이의 고백에 미선이 놀랐어요. 재욱아, 장모님, 제가 진짜 장모님을 사랑해요. 이제 지혜를 위해서라는 핑계도 필요 없어요. 재욱이가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욕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장모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재욱아.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 씨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해요, 과장님. 아직은 그럴 마음이.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김 과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좋은 식당 알아뒀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미선이 대답하기 전에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욱이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욱이가 김 과장을 보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선 씨의 옛 직장 동료인데, 저는 재욱이라고 합니다. 장모님 사위예요. 재욱이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꽃까지 들고 온 거였거든요. 아, 사위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김 과장이 인사했지만 재욱이는 시큰둥했어요. 미선 씨,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떠난 후 재욱이가 미선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남자가 장모님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진정해, 재욱아. 거절할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렇게 계속 따라다니면 어떡해요? 혹시 우리 관계를 들킬 수도 있잖아요. 재욱이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어요. 김 과장 때문에 그들의 비밀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하게 거절하셔야 해요. 재욱이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남자한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미선이 재욱이의 강한 의지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 과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 그녀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집 앞에 자주 보이는 젊은 남자의 차.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미선의 사위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의심이 커졌거든요. 사위가 왜 이렇게 자주 장모 집에 오는 거지? 김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과장이 미선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재욱이와 미선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연인들이 나누는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사위와 장모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미선은 김 과장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알겠어요. 내일 만나죠. 미선이 전화를 끊고 재욱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욱아, 큰일 났어. 김 과장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 뭐라고요? 재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만나자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설마 우리를 봤나? 모르겠어. 그럴 리가. 우리 조심했는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만약 김 과장이 정말 뭔가 봤다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선과 김 과장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어제 봤어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미선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이미 김 과장의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사위분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미선 씨, 전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고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고백을 거절하신 거였군요.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딸의 남편과 그런 짓을 하다니.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미선이 애원했지만 김 과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이런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계시면서. 제발. 딸이 알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딸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김 과장의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따님한테. 안 돼요. 미선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과장이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재욱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들켰다고요? 재욱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재욱아?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한테 말하면 재욱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장모님,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욱이의 말에 미선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혜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웠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재욱이와 미선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선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사람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해요, 장모님.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재욱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장모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재욱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혜를 행복하게 해줘. 미선이 재욱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좋은 분 만나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재욱이는 더 이상 미선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빠, 요즘 엄마 집에 안 가네? 전에는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응. 너무 자주 가면 폐가 될 것 같아서. 재욱이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선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미선이었습니다. 미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욱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미선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관계가 정리된 것을 확인했거나 아니면 그 추잡함에 실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재욱이는 지혜와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고 미선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곳에 쏟으려는 시도이기도 했어요. 지혜는 남편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부드러워졌어. 재욱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너무 오랫동안 안 갔잖아. 재욱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선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좋아. 주말 재욱이와 지혜가 함께 미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미선과 재욱이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서 와라, 지혜야. 미선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재욱이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혜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재욱이와 미선은 서로를 의식하느라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욱이는 미선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욱이와 지혜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재욱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재욱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어느 날 재욱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선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미선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도. 재욱이는 집으로 돌아가 지혜와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온통 미선 생각뿐이었어요. 미선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재욱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